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다시 말해 그나물의 그 밥, 정치죠. 10년 전에도 오세훈과 박영선은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왜 우리 정치만 아직도 586일까요? 30, 40대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586이 욕심 부리는 건가요? 갤럭시 핸드폰이 처음 나온 게 2010년입니다. 스마트폰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정치만 그래도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뉴스뻥이 본질을 밝힙니다. 다음 미래통합당의 서울시장 후보감 어떤 방식으로 찾을 생각이신지 좀 말씀을. 좀 참신하고 새로운 소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정치를 20대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30대, 40대가 되면 국무총리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정치를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20대, 30대 정치인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원정권님이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뻥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청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참신하고 미래 비전 있는 사람을, 이해찬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당인 민주당부터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대, 30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 신청자 475명 중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가 실패하고 전체 유권자의 36%에 달하는 2030 세대의 목소리가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몸짱 소방관 오영환, 감동 스토리 원종권 등을 영입했습니다. 청년 정책보다는 스토리와 보여주기를 위한 구색 맞추기 비판이 일었죠. 실제로 원종권은 미투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간에 낙마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79년생 최혜영 교수를 영입하면서 설화에까지 올랐죠.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져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청년 정치인 최 교수를 홍보한다는 뜻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몰상식한 편견만 드러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인권위가 소수자 집단 비하를 처음으로 인용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청년 정치를 못 살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에서 퓨처메이커라며 청년들을 영입했지만 대부분 당선 가능성 없는 험지로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김종인 위원장은 40대 서울시장 후보를 얘기하는 등 청년 정치의 군불만 뺐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조차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세훈은 2006년부터 서울시장이었고 그의 사태로 인해 보궐선거에 나온 사람이 나경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선 두 사람이 싸워 오세훈 후보로 결정됐죠. 민주당 역시 돌고 돌아 박영선입니다. 2011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박영선은 박원순과의 단일화에 패했습니다. 당시 정치 신인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양보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물론 안철수는 이번에도 선거에 나왔지만 오세훈과 단일화에서 패했고요. 결국 모든 주요 후보들이 10년 전과 똑같습니다. 이들 모두 586 세대입니다. 박영선이 60년생, 오세훈은 61년생, 안철수는 62년생입니다. 부산의 김영춘도 62년생, 박형준도 60년생입니다. 박영선이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가 44, 오세훈은 39이었습니다. 여야 수장격인 이해찬은 36, 김종인은 41의 첫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일찍 시작해놓고 지금 청년들에겐 왜 기회를 안 줍니까? 이들은 설마 청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국민들은 집값 올라간다고 난린데 본인은 부동산 안정돼 있다가 이건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586 정치인의 실태는 여당이 더욱 심각합니다. 원로 지식인 홍세환은 586 집권 세력을 일컬어 민주건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생회장 출신 이인영, 임종석 등은 사회운동을 하다 운동권 타이틀로 30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기 집권하고 있죠. 이철승 서강대 교수는 이를 네트워크 원리로 설명합니다. 학생회와 서클 같은 조직화 경험이 광범위한 연주를 만들어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거죠. 이 교수의 말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을 가로지르는 연대의 원리를 터득해 시민사회와 국가를 점유하고 위계구조의 상층을 과잉 점유했다. 586들은 정치도 일종의 비즈니스입니다. 그 때문에 민주화운동 자녀에게 입시 혜택도 모자라 취업, 금융지원까지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어쩌면 조국 윤미향을 감싸는 것도 그들의 세계관에선 당연한 일로 생각돼서가 아닐까요? 62년생 김상조도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강남 아파트 전세값을 올려 경질됐습니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행동은 거꾸로 하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온 중알보가 종합일간지 최초로 라이브 선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팩트만 콕콕 집어 재밌게 전달하는 투머치 토크와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주는 뉴스뻥이 뭉쳤습니다. 투표량의 판세 분석 그리고 1년치 전국 전망을 다룹니다. 여의도의 메날드급 대표 공격수 장제원, 장경태 의원이 날카로운 전국 전망과 선거 뒷얘기를, 부동산, 대권주자, 정권수사 전문가인 안혜리, 이가영, 조광수 논설위원이 깊이 있는 인사이트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정세 분석과 취재 뒷담화를 풀어봅니다. 오직 중앙일보 유튜브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선거 방송.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4월 7일 오후 5시 30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